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동국 의원님이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시간을 이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2부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의원님은 YS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남북대화사무국장으로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국정원에서도 계셨고, 남북관계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입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96년 11월 22일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대남 전략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 것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강연 내용의 대본에 걸쳐서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 즉 대남 전략은 소위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혁명의 문제이지 타협의 문제라든가 협상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과는 소위 그 미완성 혁명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연합군에 의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북한 지역은 완전히 해방되었으나 남한 지역은 일제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미제에 의해서 다시 미해방 지역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미제에서 점령된 미해방 지역이 남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 지역은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미해방 지역이죠. 그래서 북한 측 주장에 의한다면 오늘날 남한의 주인은 미제국주의, 미제라는 미제국주의자라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미제의 괴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 전략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소위 남조선 혁명 수행을 통해 미해방 지역인 남한의 해방을 완성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2단계로는 이미 해방되어 있는 북한과 새로 이 해방되는 남한을 합작시켜서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통일 전략에 의하면 2단계로 남북 합작에 의한 조국 통일을 실현시키는 방도에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 즉 무력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1단계로 추구되는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방도는 오직 폭력적 방법뿐이라고 단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의 1단계인 남조선 혁명은 그 목표를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하여 남한의 주인인 미제와 미제의 괴뢰인 대한민국 간의 안보 유대를 이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방공체제를 이완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자기 방어 능력을 마비시킨 후 폭력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타도하고 그 대신 하나의 과도 체제로 용공 내지 침공 정권을 창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친북 용공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하기 천만다행이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위
3대 혁명 역량론입니다. 3대 혁명 역량론인데, 즉 북한을 혁명 기지로 꾸리고 남한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적 혁명 역량과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혁명 기지로 꾸리고 남한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혁명 역량으로 삼각축으로 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같은 남조선의 혁명의 단계에서는 북한은 미국만을 상대할 뿐 미제의 괴뢰인 대한민국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는 결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한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의 남북 대화는 오직 정치협상회의나 정당사회단체 회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에 있었던 남북 대화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봅시다.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 그러죠. 조평통이라는 위장된 민간단체와 대한민국이라는 일종의 정당사회단체 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남북 간에 거론되는 정상회담도 결코 정상회담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그 호칭은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입니다. 총리회담의 명칭도 북한 쪽에서는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또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남북 경협을 논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참가는 완강히 거부하고 북한이 선택한 한국의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태도인가 하면 이른바 낮은 선봉 투자 설명회에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의 참가는 굳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제쳐놓고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발생한 잠수함 침투 사건에 관해서도 이 잠수함 침투 사건이 YS 정부 때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시끄럽죠. 한국에 사과할 수는 없고 한다면 미국에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수함 문제에 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한국 측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말을 듣지 않으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미국과 북한 간의 기본 합의에 따라 시행 중에 있는 북한의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억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남조선 혁명이 수행되어 한국이 용공 내지 침공화되면 남과 북을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연방제로 합작시켜서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조국 통일의 평화적 방도입니다. 만약 그러한 남조선 혁명이 수행되지 않으면 무력 사용에 의한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조국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추구하는 데 사용했던 기본 전략은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집권한 소련이 코민테른을 조직하여 세계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 사용했던 통일전선 전략,
유나이티드 프론트 스트라티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반정부 세력과의 제휴와 연대만을 추구했습니다. 1946년과 1947년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련 측은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5년간 신탁 통치에 반대한 모든 한국인들을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남북을 불문하고 공산당만이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문제의 신탁 통치에 찬성했을 뿐 그 밖의 우익과 민족 세력은 일치하여 신탁 통치를 거부했었습니다. 남한에서 박헌영이 지도하는 남로당만 49년 조선공산당이죠. 조국만 찬성했지 않습니까? 박헌영이가 북한 갔다 와가지고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변했지 않습니까? 소련의 주장은 신탁 통치 기간 중에 등장하는 임시정부를 공산주의자들만으로 구성하겠다는 억지였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불가피했었습니다. (1948년) 남북의 정치적 분단이 현실화된 뒤로도 북한은 일관되게 대한민국과의 당국 대 당국 차원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한편으로는 대남 지하당 공작에 전력 투구하면서 동시에 위장평화 선전공세로 대한민국의 반정부 세력과의 제휴 및 연대를 통한 소위 남조선 혁명 추구에만 전력했던 것입니다. 1971년부터 적십자 회담으로 비롯해서 남북 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로 이어지고 급기야 2000년에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 대화의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작된 남북 대화는 김대중 정권 시절 이야기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룩한 게 없죠. 남북 대화를 통일전선 전략의 차원에서만 수용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1971년부터) 지금의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그들의 통일전선 전략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쫓긴 북한은 그동안 추구했던 통일전선 전략을 상층과 하층으로 이원화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정세에 발맞춰 가지고 통일전선 전략을 두 토막 내어서 상층과 하층으로 이원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대한민국과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반정부 세력과의 제휴 및 연대에 집착하던 종래의 통일조선 전략을 하층 통일조선 전략으로 정의하여 기층 통일조선 전략으로 고수하되 이와는 별도로 남북 간 당국 간 대화를 수용하여 이를 상층 통일조선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수정이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간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하기는 했지만 대남 적화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전선의 기본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용한 상층 통일전선 전략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가운데 북한이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의 수행에 불리한 것은 제거하고 유리한 것을 마련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당국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의 허실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노선, 그리고 그동안 남북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관계의 대강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통일 전략이 지속되는 한 세계적 차원이나 한반도 주변 환경의 차원에서는 탈냉전이 진행되더라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책도 당분간 불가피하게 과거 냉전시대의 대책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국제정세가 탈냉전 해도 한반도는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시대로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책도 과거 냉전시대의 대책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공산당과 협상 믿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같은 한반도의 현실을 간과하고 때이르게 탈냉전을 구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오늘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전략에 대한 이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좀 이 자료를 지금 저한테는 이동국 의원님이 보낸 이유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난데없이 8월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대북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비핵화 선언만 하면은 북한에서 의료, 항만, 기관시설, 식량, 모든 에너지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요.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햇빛정책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가 차서 이동국 의원님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의 속임수를 공산화 전략으로 일환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자꾸만 우리나라한테 협상을 하자, 이렇게 대화하지 않은데, 그 북한 공산당 조선노동당 믿을 수 없다. 그런 경고조의 논문인데, 90년대에 썼지만 지금도,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연설문이었다. 강연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까? 저는 실감이 안 납니다. 그 김태호 박사가 이걸 또 비핵 3천, 비핵 개방 3천, 비핵하고 북한이 개방하면 북한 주민의 3,000달러를 소득 올리도록 남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한 것이 비핵 개방 3천이었지 않습니까? 그 김태호 박사가 거기에 또 관여했다는데 이번에 담대한 대북 정책에 또 관여를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 난 이거 미친 대북 정책이라고 봐요. 담대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미친 대북 정책이다. 햇빛 정책 시즌 2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안 찹니다, 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